그러면 기준소득월액 결정과 평균액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자료 작성 및 제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소득자료 작성 대상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이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재직한 공무원 보수관계 법령에 의한 과세소득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의 단서 규정에 의한 전출입 특례자도 계속 재직한 경우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소득자료 작성 비대상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1년간의 온전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소득자료 작성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소득을 기초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준소득자료 작성 비대상자는 전년도 1월 2일 이후에 신규 임용된 공무원, 휴복직자로서 소득 업무에 1년간 종사하지 않은 공무원, 그다음에 시간제 근무 공무원, 그다음에 파면 해임 취소되어 복직하여 전년도에 파면 또는 해임 기간이 있었던 공무원, 이러한 사람들은 기준소득자료 작성 비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을 기초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4월 달에 적용되던 기준소득월액에 당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이 되는 것입니다. 기준소득자료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기준소득 및 평균 대상 급여가 되는 성과급여,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는 항목별로 연간 소득액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연도 중에 전출 또는 전입 등으로 소속기간이 변경이 되어 전년도 소득 발생 기간이 2개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준소득과 성과급여,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의 각 수당별로 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전년도에 공무원 보수관계 법령에 의한 소득이지만 전년도 재직에 따라 지급받은 것이 아닌 소득은 기준소득월액에서 제외를 합니다. 예를 들어 2010년도에 지급받지 못한 소득이 200만 원이 있었다고 했을 경우 이 2010년도에 지급받지 못한 소득을 2011년도에 소급해서 지급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경우 2011년 기준소득에서는 이 200만 원을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2010년도 소득을 수정해서 2010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작성이 된 기준소득월액은 정정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소득자료 작성은 전체 공무원 대상자가 모두 접수가 되어야 하지만 수당 평균액 그리고 기준소득월액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기관에서라도 기준소득자료가 접수가 누락이 되었을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년도 소득에 따른 기준소득자료 작성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본인의 소득이 공무원 보수관계 법령에 의한 소득과 공무원 보수관계 법령에 의하지 않은 소득, 그리고 공무원 보수관계 법령에 의한 소득 중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 이러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기준소득자료 작성은 공무원 보수관계 법령에 의한 소득, 즉 과세소득인 성과상여금, 시간의 근무수당, 연가보상비, 휴일근무수당을 포함이 된 금액이 기준소득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즉 4,564만 9,759원이 기준소득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기준소득에 작성이 된 평균 대상 수당인 성과상여금이나 시간의 근무수당, 연가보상비, 휴일근무수당은 각각의 지급액이 성과급여,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항목별 지급액으로 별도로 그 내역을 작성해서 공단으로 통보되어야 합니다. 급여 자료가 연계되지 않는 전출, 전입 등으로 소속기간이 변경이 되어 소득 발생 기간이 2개 이상인 경우 소득 자료를 합산해서 보내주어야 합니다.
즉 전입기간에서는 전출기간에서 지급받은 기준소득 또는 성과급여,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소득자료에 작성해서 보내주어야 하는데, 즉 정기관에서 받은 기준소득과 평균 대상 보수가 되는 금액이 누락 또는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급여 시스템을 달리하는 기간으로 전출, 전입한 경우 소득자료 작성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1월부터 6월까지는 부산광역시에 근무한 공무원이 7월 달에 행정안전부의 소속으로 전입이 되어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 기준소득자료 작성은 행정안전부에서 작성해서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부산시는 인사랑 시스템에 의해서 급여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행정안전부는 이사람 시스템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급여 자료가 서로 호환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자료를 작성해서 보내주면은 행정안전부에서 지급이 된 7월부터 12월 달까지의 소득 금액만 공단으로 통보가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부산시 소득이 누락이 되기 때문에 기준소득월액이 현저히 적게 작성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전 소속기관인 부산시에서 지급된 기준소득과 성과급여,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의 각 수당별 지급된 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합산해서 공단으로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이 기준소득에는 반드시 성과상여금이나 성과연봉, 직무성과금, 상여금, 초과근무수당인 시간의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이러한 소득금액을 연간금액을 합산해서 반드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준소득자료 작성 착오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기준소득자료 작성 사례는 여러 가지가 발생하고 있는데 공무원 보수관계 법령에 의한 소득 중 과세소득을 기준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읍면동 근무수당을 기준소득에 포함하지 않아 기준소득월액이 적게 작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교통보조비를 기준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든가 명절휴가비를 기준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공무원 보수관계법령에 의하지 않은 소득을 기준소득에 포함시켜 기준소득월액을 과다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무원 보수관계법령에 의한 소득 중에서 비과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처리해서 기준소득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 보수관계법령에 의한 소득 중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을 반드시 구분해서 기준소득 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공무원 보수관계법령에 의한 소득이냐 아니면 공무원 보수관계법령에 의하지 않는 소득이냐, 이것을 구분해가지고 기준소득 자료를 작성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득의 판단을 잘못하였을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이 과다하게 작성이 되거나 또는 기준소득월액이 과소하게 작성이 되어서 기여금 징수 그리고 급여 지급 시 착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준소득자료 착오 작성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성과상여금으로 착오 작성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평균 대상 수당을 착오로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공무원 해당 직급에 적용될 평균액이 잘못 산정이 되어 각각의 공무원에게 기준소득월액이 잘못 산정이 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각각의 성과상여금이나 연가보상비 또는 초과근무수당이 누락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출, 전입 등으로 소속기간이 변경이 되어서 전 소속기간에서 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누락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서
부산시에서 지급된 초과 근무 수당을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소득자료 작성할 때 전 기관에서 지급된 초과 근무 수당을 확인하지 않아 기준소득원액이 잘못 작성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즉, 초과 근무 수당 240만원으로 작성되어야 하나 120만원으로 착오로 작성이 돼서 소득자료가 잘못 작성이 돼서 통보가 되는 바람에 기준소득원액이 잘못 작성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부산시의 경우에는 급여 시스템을 인사랑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행정안전부의 경우에는 이사람 시스템을 사용을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다른 기관은 급여가 서로 호환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전 기관에서 지급된 소득 자료를 확인해서 작성하여야 될 것입니다. 연간 기준소득 착오 작성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소득 자료가 보시는 것처럼 공무원 보수 관계 법령에 의한 소득, 그 중에서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 그리고 공무원 보수 관계 법령에 의하지 않은 소득으로 구성이 된 경우 기준소득 자료를 비과세소득인 정액급식비를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기준소득을 착오 작성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공무원 보수 관계 법령에 의한 과세소득이 기준소득으로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액급식비 비과세소득인 금액을 기준소득에 포함시켰을 경우 기준소득원액이 과다하게 작성이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준소득 자료를 작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공무원 보수 관계 법령에 의한 소득이냐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서 공무원 보수 관계 법령에 의한 소득 중에서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세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해서 기준소득이 착오로 작성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즉, 과세소득인 정액급식비 36만원을 비과세소득으로 착오로 처리함으로써 기준소득이 낮게 작성이 되어 결국은 기준소득원액이 과소하게 결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소득 자료를 작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기준소득과 공무원 보수 관계 법령에 의한 소득, 그 중에서 과세소득, 비과세소득, 그리고 공무원 보수 관계 법령에 의하지 않은 소득의 구분을 정확히 하여야지 기준소득원액 결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더 정확한 기준소득원액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전년도 기준소득자료 등의 제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연금취급기관에서는 기관에서 사용하는 인사급여 시스템을 이용 후 생성한 기준소득자료를 작성한 다음에 이를 확인한 후 매년 3월 말일까지 공단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소득자료 제출 방법은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단으로 전송하는데 전송하는 방법은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후 연금 담당자, 징수관리에서 기준소득관리, 기준소득자료 전송에서 통보할 수 있습니다. 전체 연금취급기관에서 제출한 기준소득자료를 가지고 기준소득원액을 결정한 다음에 각각의 연금취급기관으로 기준소득원액을 통보합니다. 통보 시기는 매년 4월 말일경 통보를 합니다. 그러나 현행 시행령상에는 각각의 연금취급기관에 보수지급일 10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되어 있지만은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기준소득원액을 결정한 후 매년도 4월 말일경에 전체 연금취급기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통보를 합니다. 각 연금취급기관에서는 연금업무 지원 시스템을 이용해서 기준소득원액 결정 내역을 다운받아서 기관 급여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봉급 지급 시 기여금을 원천 징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준소득원액 결정 통보 내역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연금 담당자, 징수관리에서 기준소득관리, 기준소득자료 전송 확인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 기준소득원액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직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종전기간과 이후기간에 해당하는 재직기간으로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종전기간의 지급률과 이후기간의 지급률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종전기간의 지급률은 재직기간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당 2.5%씩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19년인 경우 47.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후기간인 경우에는 2010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즉 2년 6개월에 해당하는 1년당 지급률 1.9%씩 2년 6개월을 계산하면 4.75%가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연금 제도가 변경되지 않았을 경우 총 재직기간 21년 6개월에 대한 연금 지급률은 종전법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은 53%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금 산정 시에는 종전기간과 이후기간을 각각 구분해서 연금 지급률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비단 연금뿐만이 아니라 일시금 계산에 있어서도 종전기간 일시금, 이후기간 일시금을 각각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기준 소득원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무원의 기준 소득원액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각각의 적용 기간별로 기준 소득원액이 있습니다. 즉 2010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기준 소득원액, 그리고 2010년 5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기준 소득원액, 2011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기준 소득원액, 그리고 2012년 5월부터 2012년 6월까지 기준 소득원액이 있습니다. 이러한 적용 기간별로 각각의 기준 소득원액을 2012년 퇴직 당시로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합니다. 2010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기준 소득원액인 350만원을 이때 기간은 월수가 4개월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없었기 때문에 0%, 2011년도에는 5.1%의 공무원 보수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51을 곱해주고 2012년도에는 3.5%의 공무원 보수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35를 곱한 금액이 380만 7,247원이 퇴직 당시에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기준소득원액이 되겠습니다. 이 기준소득원액을 개월수 4개월로 곱한 금액이 1월부터 4월까지의 기준소득원액 합계가 되겠습니다. 각각의 이러한 방법으로 기준소득원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합니다. 그래서 총 합한 금액이 1억 1,998만 300원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이 합한 금액을 총 재직기간 개월수로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평균 기준소득원액을 계산을 합니다. 여기에서 총 재직기간이라고 하면은 공무원 연금법이 2010년 1월 1일부로 개정이 되어 평균 기준소득원액 제도가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2010년 1월 이후 재직기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개월로 나누면 399만 9,343원이 평균 기준소득원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평균 기준소득원액으로 연금을 계산하느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고요. 이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재직기간별 기준소득원액 적용 비율에 따라서 종전기간 19년, 이후기간 2년 6개월에 해당하는 비율을 구합니다. 이 비율은 공무원 연금 법령 부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기간이 19년인데 만약에 이 기간이 합산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든가 그래서 합산이 취소가 된다든가 또는 추가로 종전기간에 대해서 합산을 더 인정을 받는다. 그랬을 경우에는 재직기간별 기준소득원액 적용 비율은 변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평균액을 구한 금액에 재직기간별 기준소득원액 적용 비율을 곱한 금액이 실제 연금 산정 적용 시
기준이 되는 평균 기준 소득원액이 되는 것입니다. 즉 399만 9,343원에 74.12%를 곱한 금액인 296만 4,313원이 연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 기준 소득원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금액을 기준으로 2년 6개월에 대한 지급률 4.75%를 곱해서 산정한 14만 804원이 이후 기간에 대한 연금액으로 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직기간별 기준소득원액 적용 비율로 평균 기준소득원액을 조정하는 사유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기준소득원액이 보수원액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소득원액을 다시 평균 보수원액에 유사한 금액으로 조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 조정하는 역할이 재직기간별 기준소득원액 적용 비율로 곱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후기간의 연금 산정은 매 1년마다 평균 기준소득원액의 1.9%씩 곱해가지고 연금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평균 기준소득원액을 계산 후 이 평균 기준소득원액을 다시 재직기간별 기준소득원액 적용 비율을 곱해서 산정한 평균 기준소득원액의 매 1년당 연금 지급률을 곱해서 이후기간에 대한 연금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인의 기준소득원액을 기초로 이후기간에 대한 연금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준소득원액 제도의 개념을 이해하고 종전보수원액 제도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기준소득원액을 결정하는 방법, 이 기준소득원액 결정하는 방법에는 4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소득원액에 의한 기여금 산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기준소득원액의 적용기간과 기준소득원액 상한액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러한 기준소득원액 결정을 위해서 전년도 소득자료를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기준소득자료의 착오 작성 사례, 소득자료에 제출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기준소득원액에 의해서 산정이 된 기여금과 또는 재직기간 합산에 따른 합산반납금, 이러한 기여금 납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